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49회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49회는 48회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느끼실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좀 지엽적,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고 자료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자료들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 학생들 중에 기본적으로 전 기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느낄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어떤 게 어려웠을 거냐라는 것은 수업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는 항상 유물 유적 문제. 그렇죠. 한 번도 이 공식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유물은 돌을 깨뜨려 만든 것으로 유물이 나왔는데 돌이에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일 것이고, 이 시대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작했대요. 사냥을 하거나 동물의 가죽, 벗기는 용도로 사용됐는데, 여기 보면 주먹도끼, 그렇죠? 그리고 찌개, 이런 것들이 출현을 했네. 이게 언제입니까? 이거 구석기 때죠. 그렇다면 구석기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1번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언제예요? 그렇죠. 철기 시대.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토기를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했다. 여러분, 토기를 처음으로 만든 건 언제예요? 신석기 때. 그렇죠? 신석기. 그러니까 신석기 때 우리가 아는 거 빗살무늬 토기 정도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거 언제죠? 이것이 구석기 때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고, 거푸집을 사용해서 청동기를 제작했다라는 거. 이 거푸집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문화를 증명할 때 우리가 쓰는 거죠. 거푸집.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었다. 특히나 이제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넘어갈 때 중국에, 비파형 동검은 중국에도 보이죠. 그런데 세형 동검은 중국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증명하는 게 뭐예요? 거푸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기 시대, 혹은 청동기 시대, 혹은 철기 시대라고 해야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무튼 구석기는 아니니까 틀렸고 정답은 1번.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한국사 퀴즈가 나왔는데 점수 300점, 10점 차이네. 자,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것, 국가입니다. 국가를 찾아라 라는 거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였다. 청동기 시대의 국가다 라는 거죠. 자, 평양성을 도읍으로 삼았다. 모르겠다. 그렇죠? 번금 8조가 있었다. 8조법은 고조선인데요. 고조선. 자,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한 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한 거 어느 나라? 고조선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에 있습니다. 4번 고조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3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호암사에는 정사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돌보는 바위라는 뜻이죠. 자, 이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의논할 때 뽑을 만한 사람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바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 열어봐서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사암, 바위에서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백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제를 찾으면 되는 건데,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48회 이런 것들 보면 1번 백제, 2번 고구려, 3번 고조선, 뭐 4번 신라 이렇게 나왔을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백제 쉽네 그러고 보면 어려운 거죠. 자, 1번 22담로를 두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예요? 백제입니다. 그렇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던 6세기 백제 무령왕 때.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것이고, 2번 국학을 설립했다라고. 국학은 어느 나라 대학교? 통일신라. 그렇죠? 그래서 신문왕 때. 그래서 신라 얘기니까 틀렸고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지요. 그래서 고구려 2세기 때 고국천왕이 시행을 했다라는 거죠. 굴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었던 나라, 어느 나라?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1번.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요. 가왕. 계로왕이 지금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어떤 왕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고, 그렇죠? 도림이라는 스님이 바둑돌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다. 아무튼 계로왕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모르지. 이 백제왕이에요. 아셔야 될 건데 일단 봅시다. 저희 모둠은 남진 정책을 추진한 누구? 그렇지. 여기에서 나와야죠. 장수왕입니다. 5세기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 계로왕을 공격해서 전사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장수왕에 대한 얘기인데 한강 유역 진출 과정을 계로왕과 도림 스님의 이야기로 그려보았다라는 건데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장수왕이 그 계로왕과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 백자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계로왕이에요. 계로왕이 뭘 좋아하냐면 바둑을 좋아했어요. 바둑을 좋아했는데 이때 이 장수왕이 그 사실을 알고 도림 스님을 보내요. 그래서 바둑을 두게 합니다. 계로왕에 가서 백제에 가서 계로왕과 저는 이제 스님이라 정치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백제에 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죠. 스님 어서 오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친해지다가 도림이 전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바둑을 두기 시작하는데 바둑 두면서 계로왕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백제는 좋은 세상 태평성대입니다. 그것은 다 왕께서 굉장히 정치를 잘하시고 백성들의 민심을 잘 살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한성이 지금 수도인데 백제 한성의 위에는 누구예요? 고구려잖아. 그런데 이제 백제의 이 전방 고구려와 백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도림이 이쪽이 지금 성곽이 허술하다. 여기를 성을 쌓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로왕이 그러면 이쪽을 공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병력이 이렇게 빠졌을 때 고구려 장수왕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계로왕을 전사시켰다. 그래서 이때 백제가 어디 한성, 수도 한성을 고구려에 뺏기게 되죠. 아무튼 이제 5세기 장수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태학을 설립하였다. 4세기 소수리왕 때지요. 틀렸고. 자,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언제예요?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입니다. 자, 왜 칠지도를 보냈다? 4세기 백제 누구예요? 근초고왕. 그렇죠? 광개토 대왕릉비를 건립하였다. 누가? 장수왕이 건립해요.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국내성,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길림 지안 지역에다가 아버지 기념을 하는 대왕릉비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이 장수왕의 설명으로 정답. 자, 우리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5번. 자,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제 국가를 일단 찾아야 돼요. 자, 지금 보면 지도가 싹 보이는데, 지금 보면 김해 보이고요. 창녕 보이고, 그렇죠? 고령 보이고, 이렇게 지산동, 대성동 이렇게 보이는데, 찬란한 어느 나라? 철의 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의 나라는 어디예요? 가야지. 그렇죠? 가야입니다. 그래서 가야의 고령의 지산동급은 어느 가야? 대가야. 김해의 대성동급은 금관가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1번 금관, 2번 금동대왕로, 3번 말머리 가리개, 4번 기마 인무령 뿔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느낌상 어떤 거? 2번이죠. 2번은 정확하게 어느 나라예요? 백제잖아요. 백제. 그래서 선생님 금관 아름다운데 이거 신라 혹은 백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틀린 것.
금동대왕릉은 어느 나라 거예요? 백제.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에서 철이니까 뭐 근데 이거 이쁘니까 요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요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가야의 유물이다라는 거죠. 자, 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지금 어느 장수가 지금 뭔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고현무 장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오골성을 공격했다지. 아하, 누가 안승을 왕으로 세워서 당에 대항한다네. 오호, 고구려 부흥을 위해 우리도 힘을 보태자. 지금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거예요? 고구려 부흥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670년에서 674년 고구려 부흥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건모잠과 고현무가 이렇게 활동했던 고구려 부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냐라는 거. 지금 고현무 장군 나왔고, 그렇죠? 안 나오신 분은 건모잠. 그럼 건모잠 아닐까? 한번 봅시다. 자, 1번 계백. 계백은 백제, 그렇죠? 백제 마지막 전투 680년, 660년에 황산벌 전투. 어디 백제하고 신라가 전쟁을 했을 때 이 백제 장수 계백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건모잠 고구려 운동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김유신 장군은 역시 이때 신라의 장수로 활약을 했었던 장군. 흑치상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여기는 고구려 부흥운동이잖아요. 흑치상지는 어디? 백제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백제부흥운동은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그리고 663년까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우리 연도 같은 건 잘 몰라도 돼요. 우리는 어떤 게 중요해요? 이 당시의 상황에서 어떤 인물들이 활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고구려 부흥운동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근 이 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은 백제 무왕이 창건한 미륵사 터에 남아있는 탑의 모형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미륵사에 있는 탑.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3D 프린터로 문화유산 만들기에서 만들었나 봐요. 요거를 그렇죠? 이 모형을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어디입니까?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백제무왕이 창건한 미륵사의 터에 남아있는 탑의 모형이니까 미륵사의 터에 남아있는 탑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립역대가 명확하게 밝혀진 한국의 석탑 중 가장 크고 오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그 시험 문제 혹은 자료 같은 거 보면 이거 지금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석탑이지만 짜맞춘 것 같은 목탑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목탑 양식을 가진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1번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목탑 양식을 반영하였다. 이것이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고 2번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올렸다. 벽돌 모양으로. 벽돌이 아니고 이 작은 거 이렇게 이제 다듬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신라의 분황사 모전석탑이지요. 분황사 모전석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의 영향을 받아서 대리석으로 제작되었던 아주 큰 탑 어디에 있어요? 고려시대죠. 그렇죠? 원나라 간섭기 원의 영향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천사지 10층 석탑.
자, 지금 현재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부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다라는 거. 신라의 전형탑 어디예요? 석가탑. 석가탑이라고 하면 석가탑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불국사 삼층석탑입니다. 불국사 3층 석탑. 그렇죠? 신라 이중기단의 3층 탑신을 가진 아주 안정화되어 있는 석가탑 안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은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가해 8번 문제죠.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저는 지금 완도 청해진 유적 상궁이 있습니다. 요 정도 나오면 벌써 나와야죠. 완도의 청해진. 누구? 장보고 아니에요? 그렇죠. 장보고. 자, 누구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해적을 소탕하고 당 일본과 해상무역을 주도하였습니다. 라는 거. 신라 중대 혹은 신라 하대. 정확하게는 이제 신라 그 중대라고 그냥 봅시다. 그렇죠? 장보고의 활동인데, 자, 신라 중대의 당날에 이제 활동을 했다가 이제 귀국해서 그래서 신라 말이 되죠. 신라 하대에 활약을 했는데, 이때 완도 청해진 요게 근거지를 두고 황해와 남해의 제권을 장악을 한 인물이 누구예요? 장보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흥덕왕 때 흥덕왕이 또 어떤 게 있어요? 사치금지령 이런 것도 내렸었던 왕인데, 흥덕왕 때 장보고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돌아다녔던 해적들을 싹 다 소탕하고 당 일본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기에는 장보고의 난을 일으켰고, 아무튼 신라 장보고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그렇죠? 원효는 이제 신라 중대 삼국시대에서 신라가 통일되는 그 과정에 사셨던 분이 원효대사.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던 스님이고, 설총은 그 화왕계를 또 올렸던, 그렇죠? 학자적 관료인데 원효의 아들이지요. 그렇죠? 자, 최치원은 신라 하대 그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로 개혁안을 진성여왕에게 올렸지만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정답은 장보고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장보고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국가. 궁예는, 자, 궁예는 일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후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다. 후고구려는 901년. 자, 국가의 수도를 철원으로 옮긴 후 새로운 도성을 지었습니다. 철원, 여기에 후고구려를 만들었던 궁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벌써 찾았네요. 후고구려. 도성터는 현재 비무장지대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남북협력으로 철원 도성터 발굴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헷갈려라 라는 거고, 힌트는 어디? 여기에 딱 있네요. 그래서 국가는 어느 국가? 후고구려를 찾아라 라는 거죠. 찾아봅시다. 3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전에는 1번 후고구려, 2번 후백제, 3번 신라, 뭐 4번 발해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3점이니까 아니고 1번은 막 설명이 써 있겠죠. 봐봅시다. 자, 1번 독서 상품과를 실시했다. 통일신라 원성왕 때입니다. 그렇죠? 자,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고려 성종 때지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예요. 벌써 틀렸고. 정치기구로 광평성을 두었다. 여러분 광평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광평성은 뭐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이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후고구려입니다. 그래서 후고구려 궁예가 신라가 싫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신라가 매우 싫어서 신라에 반대한다. 그래서 후고구려를 건국했는데, 자, 이 신라의 신분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굴품제가 있었잖아요. 이 굴품제,
이거 웃기는 거다. 이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설치했던 것이 광평성이에요. 그래서 이 광평성을 두고 광평성에서 여러 가지 정치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광평성에서 신분제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지고 광평성 체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궁예하면 후고구려하면 궁예하면 후고구려 광평성 체제까지 알아두시면 공부하는데 좀 쉽습니다. 아무튼 4번 국경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여러분 천리장성 언제 쌓죠? 고구려 때 한번, 비사성에서 부여성 7세기 때, 그렇죠? 그리고 고려 때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한번. 그러니까 고구려 아니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후 고구려 찾는 거 정답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보세요. 요거 아니지 X, 요거 확실히 아니죠 X, 요거는 확실히 아니잖아. 그럼 뭐만 남어? 3번만 남어. 이것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야 돼. 왜냐면 이게 3점짜리니까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든 우린 맞춰야 되니까. 자, 10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근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국가. 온돌 등장했어요. 근데 러시아래. 러시아. 자, 치미라고 해서 이게 이제 건물에 이 지붕에 이 지붕 끝에 요런데, 그렇죠? 요런데 이제 달아놓는 일종의 이제 장식용 뭐 건물 기구인데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지금 러시아에 있었고 온돌 장치가 있었다. 대충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든 국가의 문화유산이래요.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부분 회복한 이 국가는 전성기에 뭐라고? 동쪽에 바다를 낀 성대한 나라라고 중국에서 칭송해줬다라는 어느 나라? 발해에 대한 설명이죠. 발해.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봅시다. 자, 1번.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통일신라 때. 그렇죠? 통일신라 때 지방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이 이제 좀 그 힘 있는 자들은 수도에 금성에 머물게 했던 일종의 인질제도. 전국에 구주 오소경을 두었던 어느 나라? 통일신라입니다. 그렇죠? 제가회의에서 가들이 모인 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던 고구려지요. 고구려. 자, 이난,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발해지요. 발해. 그래서 이난은 무왕 때, 발해 무왕 때, 대흥은 발해 문왕 때. 자, 좋아요. 대주영은 무엇을 썼습니까? 천통. 그렇죠? 그러면 하나 빠진 왕이 누구예요? 선왕 때. 선왕 때는 건흥을 썼지요. 그렇죠? 그래서 앞잡다면 천, 인, 대, 건이라고 외웠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발해에 대한 설명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을 찾아보자.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무엇을 폐지했다? 신문왕. 뭐예요? 노급이지, 노급. 노급. 관료전 폐지, 노급.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왕조의 기층을 다진 두 분의 왕을 모셨습니다. 즉위 후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고 하니까 신문왕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고려 광종입니다. 신라 신문왕 나왔고 고려 광종 두 가지를 물어봤구나. 노비양건법을 실시하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전에 없었던 지금 새로 만든 무엇을? 과거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과거제도. 이 과거제도는 문과 시행했죠? 무과는 시행했어요? 무과 시행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잡과 시행했고요. 그래서 문과를 시행했던 과거제도.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노급과 과거제도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번에 정확하게 있네요. 그렇죠? 신라 신문왕 때 노급, 그리고 고려 광종 때 과거제. 1번이 정답이죠. 정박 나오면 정박은 뭐예요? 고려 무신 정권 때, 그렇죠? 고려 무신들이
뭡니까? 무신들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문관과 무관의 인사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정방을 만들었고요. 전식관은 이제 고려의 토지제도니까 이거 다 모두 고려 시대니까 틀렸고, 그렇죠? 소격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시대예요. 조선 시대의 그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해서, 그렇죠? 소격서가 폐지되는데, 요 이제 훈구파가 좋아했던 어떤 거예요? 도교 행사를 진행했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직전법도 조선 시대잖아요. 그래서 세조 때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했던 토지예요. 조선이니까 틀렸고, 금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는 조선 정조 때. 그렇죠? 호포제는 고려. 그러니까 조선 말엽이지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시행했던 호포제지요. 그래서 양반도 군포를 내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죠. 자, 우리가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래퍼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역사를 사랑하는 래퍼들의 도전입니다. 역사 래퍼 시즌2에 원도 있었나 봐요. 자, 들어봐. 랩을 못하니까 저는.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누구의 외교 난판 이야기. 거란의 침입이 있었고, 고구려의 옛 땅이 거란의 땅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 그래서 이름도 고려. 거란을 외면하고 송나라만 사귄다고? 웃기지 마. 우리 사이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서 통하지 못할 뿐이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얘기했어요? 서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희의 외교 담판. 그래서 서희의 외교 담판 이후에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그렇죠? 쾌거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 자, 1번 볼게요.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누구 때예요? 세종 때죠. 그럼 지금 고려 시대인데 조선 세종이니까 당연히 틀렸고, 사군 최윤덕 육진 김종서 장군을 보냈죠.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 누구? 지금 봤던 서희. 외교 담판으로 우리가 강동 육주를 확보했으니까 2번이 정답.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것은 그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오죠. 여진이 쳐들어와서 윤관이 여진을 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으로 여진을 막고 그 다음에 몰아내고 그 다음에 구성을 축조했는데 이때는 고려 예종 때인데 아무튼 지금하고는 거리가 있죠. 윤관 정도가 등장을 해야죠.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누구예요? 쌍성 총관부 공격했다. 공민왕 때 공민왕이 유인우 장군을 시켜서 쳐라. 그래서 획득하게 되지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서희를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인물.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진압군의 원수로 삼으니 속히 토벌해라라는 거죠. 지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예요? 고려 인종 때고 누구예요? 네, 명을 따르겠습니다. 누구? 진압군의 원수로 삼겠다라는 거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해라라고 해서 김부식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김부식이 이끌었던 광군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물은 누굽니까? 김부식입니다. 자, 1번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누구예요? 김부식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2번 금국정벌을 주장하였다. 누굽니까? 이것이 이제 묘청의 주장이죠. 묘청. 금나라 토벌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3번 화약 무기를 개발하였다. 고려 시대니까 최무선이 이제 우왕 때 화포를 만들죠. 자, 네 번째 고려의 성리학을 소개했다. 누굽니까? 안향. 충렬왕 때 안향이 성리학을 고려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김부식에 대한 설명은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1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이 시기에 있던 사실, 이 시기를 찾아야 되는데 원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던 이 시기에 자, 지금 왕비로 맞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왕이
원나라의 사위가 됐던 부마국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마가 뭔지 아시죠? 사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몽골식 변발과 반립이 유행했습니다. 또 소주를 제조하는 방법도 전해졌으니 이 원나라의 부마가 되었던 이 시기가 언제예요? 고려 원간섭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앞에 뭐가 충, 땡, 왕. 그래서 충자가 붙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충열왕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언제다? 원간섭기다라는 거죠. 자, 지금 뭐 몽골식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소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1번.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정동행성은요. 원나라가 고려와 이제 화친을 맺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을 갈 것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정동행성이잖아요. 근데 이 정동행성 일본 가는 게 2차례 원정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동행성을 뭘로? 이 고려 감시하는 고려 내정 간섭기구로 고치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이거 원간섭기 때죠. 그러니까 원간섭기 때니까 맞고. 자, 권문세족이 높은 관직을 독점하였다. 맞죠? 이 권문세족이 어떤 놈들이에요? 이게 친원파 애들이잖아요. 자, 여진 정보를 위해서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별무반을 만들었던 것은 고려 숙종 때입니다. 숙종.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자, 문벌 귀족이 장악을 했을 때 그리고 무신들이 장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원간섭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안 되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결혼도감을 통해서 여성들이 궁녀로 보내졌다. 결혼도감 언제예요? 고려 원나라가 고려에 계속 뭐를 요구해요? 공납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성들 괜찮네 얘들도 보내라고 해서 데리고 갔죠. 그래서 결혼도감이라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때 이 궁녀를 차출했던 기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간섭기 때가 맞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정답. 15번 문제.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봅시다. 충주성을 끝까지 지켜내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주겠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노비문서가 불타고 있다. 신나하죠. 노비겠네요. 그렇죠? 김윤호 장군 만세라고 됐는데 이 김윤호 장군 하면 일단 언제로 보셔야 돼? 고려시대. 고려시대 중에도 몽골이 쳐들어왔는데 몽골의 2차 침입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몽골의 2차 침입 등장을 하니까 고려 정부는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김윤호 장군이 2차 침입에서 맞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2, 3, 4, 5, 6차 침입까지 있는데 5, 6차 침입 때까지 김윤호 장군이 여기서 몽골과 계속 항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다시 환도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요 내용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 간섭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김윤호 장군이 활약한 것은 언제예요? 강화도로 천도했던 정부와 개경으로 환도했던 정부 사이입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고려 건국 귀주대첩. 귀주대첩은 거란의 몇 차? 3차 침입 때 강감찬 장군의 활약이죠. 무신정변이 있었고요. 무신정변 이후에 누가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경으로 환도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어디예요? 강화도가 아니고 개경. 그러면 강화도는 이쯤에 있겠네요. 그렇죠? 강화도로 환도했다, 천도했다가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서 활약했잖아. 지금 상황이 이 사이죠. 그러니까 어디? 답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답번입니다. 자, 16번 한번 볼게요.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국가. 지도 보니까 다 안 봐도 되겠어요. 지도 보니까 벌써 나왔어요. 어디? 병란정,
병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경이 수도고 병란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병란정은 뭐냐면 이 병란도 아시죠? 병란도도 몰라? 병란도가 뭐예요? 고려의 국제무역 항구잖아요. 여기에 병란도에 그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신들을 접대했던 장소가 병란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란도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개경이 수도였고 병란도가 있었으니까 언제다? 이거는 고려시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반문한 송나라 사신 서경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사행일정과 항로입니다. 지금 송나라 사신이니까 송나라 사신 고려시대잖아요. 우리나라는. 자, 서경은 병란정에서 여독을 푼 뒤 개경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대 어디예요? 고려시대. 그렇죠? 국가는 어느 국가? 고려. 자, 풀어봅시다.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언제죠? 조선 후기. 그렇죠? 보부상이 전국의 장씨를 연결했다. 이것도 언제? 조선 후기. 조선 전기에도 활동은 해요. 하지만 이제 전국의 장씨를 연결하면서 활발하게 한 것은 후기. 그러니까 전기 때고 후기도 됐는데 지금은 고려시대니까 다 틀려요. 그렇죠? 담배, 면화 등의 상품 작물은 내다 팔기 위해서 만든 작물이잖아요. 언제요? 조선 후기. 자, 활구라고도 불린 은병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언제예요? 고려시대. 누구의 주장? 의천의 주장으로 누가 만들어요? 숙종 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숙종 때 만들었던 화폐 활구.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자, 1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 우리 역사넷 홈페이지네요. 고려의 문화유산. 공예, 석탑, 월정사 팔각구층탑, 불상. 아하, 그렇다면 지금 뭐 물어본 거예요? 고려시대 불상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찾아봅시다. 1번 이불병자상 어느 나라 거 발해. 그렇죠? 자, 2번 안동 이천동 마이열의 입상이에요. 절벽에다가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씌워놨던 고려시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그래서 미륵불신앙, 미륵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2번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3번 석굴암 본종불 신라죠. 신라 중대. 서산마의 삼존불상. 이거 언제예요? 백제죠. 백제의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 불상입니다. 정답 몇 번? 고려시대 2번이죠. 자, 18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8번 밑줄근 역법서로 오른 것. 여러분 역법서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달력이라는 얘기죠. 자, 서운관에서 일식을 예보했는데 어찌 일각의 시간차가 나는 거냐? 세종대왕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구나. 중국의 역법을 사용하다 보니 차이가 있사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서를 만드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역법서가 뭐예요? 조선 세종 때 칠정산 내외편이잖아요. 자, 그래서 칠정산 정답은 이제 4번에 나와 있고 1번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만든 금양잡록, 농법서예요. 그렇죠? 농사직설도 역시 농법서고 세종 때 만들었고 삼강행실도는 뭡니까? 위아래 이렇게 잘 따져라. 그래서 그림으로도 해놓고 설명으로도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세종 때 윤리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칠정산 4편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 달력. 그래서 세종 때 만들었던 칠정산 4번이 정답이죠. 자, 1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만화로 보는 조선시대의 주요 사건. 학습 목표. 무엇을 한 장면의 만화로 표현할 수 있다. 와, 훈구하고 사림이 지금 붙었어요. 그렇죠? 느낌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싸울 것 같아요. 자, 이 모듬에서 조의제문을 사죄에 넣었다니 지금 뭐예요? 조의제문을 사죄에 지금 넣었다라는 거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자, 모듬 김종직이 증조 할아버지 세조를 능멸하다니 누구예요? 연산군. 연산군 때 팍 하고 일어났던 사화지요. 그래서 무오년에 일어났던 사화. 그래서 이름하여 무호사화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을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의 수록을 하려다가 훈구가 이것들 봐라 얘들 이상한데요 전하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화나서 이것들 다 쳐버려라 라고 했던 사화가 무오사화지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경신환국 2번 여기 있네요. 그렇죠? 무오사화가 정답. 경신환국은 언제 때요? 숙종 때 조선 숙종 때. 인조반정 그러면 광해군이 나와야죠. 광해군이 잘못했네. 자 서인들이 끌어내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광해군 혹은 인조 때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이모군란은 이거는 근대사지요. 1882년 이모년에 군대가 일으킨 난입니다. 신식군대를 너무 우리 구식군대를 신식군대에 비해서 차별시켜서 열받아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무오사화 정답. 자 2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조선 최고 교육기관 요것만 봐도 대충 알아야죠. 여러분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 대학교 어디예요? 에이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 이거 성균관이잖아. 성균관. 자 1 넘버 1 이러고 있잖아.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하니까 신난다고 지금 웃고 있잖아. 공부하는 거 싫은데 그죠? 좋다고. 자 선발 인원 200명이고 지원 자격은 속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 여러분 이제 속과에 합격했다라고 하면 생진과라고 부르죠. 생원 진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생원 진사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 성균관.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성균관이 있죠. 1번 향교는 어떤 학교예요? 지방에 있는 중등학교. 지방에 있는 중등학교. 유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죠. 그렇죠? 그래서 근대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사부학당은 사부학당, 사학이라고도 불렸고 중앙에 있는 중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는 몇 번밖에 없다. 2번.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입니다. 자, 우리가 2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1번.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아봅시다.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 옳은 걸 찾아봐야죠. 땡땡땡 누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스티커를 붙여봐라 라고 얘기해서 막 붙였어요. 우와 이건 없는데 여기 왕창 붙어있죠. 징비록을 썼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이순신을 청거했어요.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어요. 힌트가 3개군요. 그렇죠? 이렇게 누구예요? 일단 이순신은 아닐 것이고 징비록 뭡니까? 임진왜란을 또 기록했던 책이 이 징비록이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중간에 휴전을 하죠. 휴전했을 때 당시 선조에게 우리나라 군대를 새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성룡이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죠. 그렇죠? 유성룡이 또 이순신을 청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이 유성룡 어디 있어요? 2번이 정답이죠. 1번 박지원, 임경업, 정약용 모두 다 조선 후기 인물이고 박지원 중상학자 실학파, 중상학파 실학자. 4번 정약용 중농학파 실학자. 그렇죠? 3번 임경업. 임경업은 우리가 조선 인조 때 이괄의 난도 진압을 했던 장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성룡에 대한 설명으로 2번이 정답이죠. 자, 2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번. 밑줄은 이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 왕을 찾아야겠네요.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뭐예요? 백두산 정계비네. 그렇죠? 자, 이것은 백두산 정계비 사진입니다. 청과 국경 문제가 발생하자 이 왕은 박권을 파견해서 국경을 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은 현재 사진으로만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 숙종 때 청나라가 우리 국경 문제 설정하자라고 해서 요청해요. 그래서 사신을 파견해. 그래서 정권대사로 박권을 파견을 합니다. 청나라에는 또 목극등이라는 사신이 파견돼서 이 둘이 만나요. 그래서 어디에서? 백두산에서 만나서
이렇게 경계로 세우자라고 해서 세웠던 것이 백두산 정계비예요. 그러니까 백두산 정계비는 누구의 요청이에요? 청나라의 요청으로. 그렇죠? 자, 이 왕의 재위 기간을 물어봤으니까 이 왕은 누구예요? 조선 숙종입니다. 조선 숙종 때 볼 수 있는 모습 찾아보자라는 거죠. 1번 장용영에서 훈련하는 군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선 정조 때 친위부대 장용영이에요. 틀렸죠.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 이때는 근대사죠. 독립협회, 그렇죠? 독립협회 때는 고종이 있을 때예요. 자,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관리 누구 때일까요? 세종대왕 때, 그렇죠? 자, 시전에서 상평통보를 사용하는 상인. 자,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숙종 이후 전국적으로 돌게 됩니다. 전국적인 유통, 이것이 뭐예요? 상평통보죠. 그러니까 이때는 볼 수가 있어요. 숙종 때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내용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지요. 자, 23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효종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얘기해 볼까? 병자호란 언제 때요? 인조 때.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다 왔어 라고 돼 있죠. 이때 당시에는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이었고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돌아왔는데요. 이때 의문의 돌연사를 하는 것이 소현세자예요. 그러면서 세자로 책봉되고 이가 왕이 되니 그것이 누굽니까? 효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어땠다? 그러니까 효종에 대한 내용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효종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는 거죠. 1번 북벌을 추진했다라는 거. 자, 송시열을 높게 등용해요. 그래서 경이 저를 도와주세요. 저 북벌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효종 때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 2번 경복궁을 중건했다라고 하는 건 고종 때 흥선대원군. 자, 중립외교를 펼쳤어라고 하는 것은 광해군 때. 그렇죠? 광해군 때 중립외교를 합니다. 대전 통편을 만들었어라고 하는 것은 정조 때죠. 정조 때 법전을 만듭니다. 조선 정조 때. 그러니까 효종 때는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1번이 정답이죠. 자,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밑줄근 봉기 이후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타오르는 횃불. 와, 뭔가 강렬하네요. 그렇죠? 주요 출연진 유계춘, 백낙신, 박규수. 와하, 이 백낙신. 그래서 백낙신이 횡포를 부리니까 유계춘이 들고 일어났던 뭡니까? 1862년에 임술련에 있었던 농민봉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되죠. 그래서 니들 왜 그래? 라고 하는 임술농민봉기. 탐관오리가 판치던 세도정치 시기 진주 지역에서 백낙신의 횡포, 수탈이 극에 달아난다. 참지 못한 농민들은 몰락 양반 유계출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키는 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1862년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1번 흑창을 두었다. 여러분, 흑창이 뭐예요? 고려 누구 때? 태조 때. 태조 왕건이 만들었죠. 그래서 빈민구제책 흑창 답이 될 수 없고, 신해통공을 실시하였다. 누구 때예요? 정조 때예요. 정조니까 이제 지금 어느 왕 때죠? 철종.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건데 다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이전. 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자, 보세요.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안핵사 박규수가 갑니다. 니들 왜 그래? 그랬더니 삼정의 문란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일어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게.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후 상황이니까 3번이 정답.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고려시대 공민왕 때지요. 공민왕 때 신돈을 등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3번. 자, 2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우리 산천을 담다. 우리나라 산천을 소재로 한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여러분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가 누구예요? 정선이죠. 정선, 인왕제색도, 그렇죠. 금강전도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해야겠죠. 옳은 걸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어요? 2번에 있네. 그렇죠. 2번이 이제 정선의 그림이고. 자, 수렵도는 고구려 벽화잖아요. 그렇지? 자, 목류도원도는 누구 때예요? 조선 세종 때 누가 그렸어? 안견이 그렸습니다. 그렇죠? 안견. 자, 4번은 뭐예요? 15세기 때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